실은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평균이라는 거 공부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중앙값이다 라는 걸 배울 거예요. 말에서 느낌 팍팍 오시죠? 가장 중앙에 있는 값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또 한자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최빈 값이라는 거예요. 자, 최고로 빈도수가 높은 값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평균이라는 걸 한번 되짚어보고 가려고 해요. 자, 이 평균이라는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1학년 때 배웠던 뭐 자료들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들도 나오지만 그 자료들을 또 자료들이 많아질 때는 도수 분포표도 우리가 만들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자, 선생님이 자료를 막 찾다가 요즘 선생님이 딱 꽂혀있는 그 아이들 그룹이 있어요. 자,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친구들 6명의 키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키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6친구들의 키가 176부터요. 171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키가 조사되었습니다. 이 6친구들의 키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구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 잘하는 평균 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거나 기말고사 볼 때 우리 과목 성적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일단 다 더하는 겁니다. 자, 다 더하고 나서요. 이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무엇으로 나누어 줍니까? 바로 6명의 멤버의 키니까요. 6개, 6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이 합을 구하게 되실 때 좀 이제 빨리빨리 구하느라 끝자리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여러분 이 통계에서는요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려버리면 고생해서 계산한 게 다 막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또박또박 여러분이 계산하는 게 좋다라는 거. 자, 지금 선생님 6개의 자료는요 지금 굳이 더하기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선생님 미리 더해봤는데요. 이게 1053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1053에서 6을 여러분이 나누어 주시면 바로 요 값. 자, 근데 분수로 두면 좀 그래요. 자, 나누기를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나누어 보면 175.5라는 값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6명의 친구들의 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들의 키의 경향을 175.5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하니 이 5개의 자료의 값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향, 자, 160도 아니고요, 180도 아니고요, 6개의 그런 자료가 대체적으로 175.5, 5.5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봐줘도 된다는 거죠. 자, 만약 이 멤버가 6명인데 슈퍼주니어처럼 굉장히 많은 멤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겠죠. 왜?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보는 것보다는 그것들의 평균을 구해버리면요. 그 멤버들의 대체적인 키를 여러분이 대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요.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평균이 바로 이것들을 대표하는 값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량 하나하나를 놓고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요. 많은 자료들을 잘 정리한 도수 분포표라는 것도 만들어 보았었죠. 자, 이 도수 분포표에서도 평균을 구했던 기억이 나셔야 하는데 자, 너무 오래됐다고 잊어버렸죠.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 달리기를 가지고 조사한 우리 반 학생들의 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15에서부터 16까지 우리가 이상 미만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자, 요런 구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했던 거? 자, 바로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죠. 자, 이 계급에 대해서 이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학생 수를 뭐라고 합니까? 저 구간에 나타난 빈도수라 그래서 도수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도수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려면요. 자, 우선은 이 별량의 값을 다 더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렇게 계급으로 나타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느냐?
계급을 대표하는 값인 바로 계급값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급값은요,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시죠? 15와 16의 가장 가운데 있는 수. 그러니까 빨리 구하려면요, 15와 16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바로 15.5가 된다라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도요, 똑같이 16.5 이렇게 구해 나가시면 일단 계급값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계급값은요, 한 칸 한 칸이 지금 1로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계급의 구간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본다면 계급값 짠 나와라.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계급값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급값마다 도수가 한 개씩 있는 게 아니죠. 도수가 1 또는 그 다음의 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도수와 계급값을 여러분이 곱셈을 해서요. 곱셈한 결과를 여기다가 다 적어주셔야지만 해당되는 별량들을 다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5.5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요. 얼마? 선생님 계산해 보니까요. 62. 선생님 지금 암산한 거 아니에요.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하셔야지 암산으로 막 하다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8 곱하기 16.5 이렇게 하셔도요. 얼마? 뭐 132 이런 식으로 도수와 계급값을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해주시면요. 바로 이와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러한 값들, 계급값과 도수를 다 곱한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고 하니 빠짐없이 이 5개의 값들을요. 더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더했더니 이제 704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이 704라는 값은요. 나올 수 있는 별량들이 이제 총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총합에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도수의 총 개수 이 40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704에서 40을 나누어 주시면요. 자,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17.6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도수 분포표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자, 답을 쓰실 때는요. 17.6이라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이 바로 100m 달리기에 대한 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단위를 초라고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것을요. 그냥 자료의 값이 주어졌을 때와 도수 분포표에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선생님 칠판으로 가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은요, 바로 어떠한 값들을 대표하는 경량을 나타내주는 이 대표값이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선생님 구한 것이 바로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평균이라는 건요, 아까 어떻게 구했는고 하니 자료에 값들이 다 나와 있을 때는요, 이 자료의 값에 총합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요. 이 총합을요, 무엇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까? 바로 자료가 가진 것들의 총 개수로 여러분이 나누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평균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자료들의 값을로 구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아까 도수 분포표에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도수 분포표에서 구할 때는요. 일단 나와 있는 계급 값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이 계급 값에다가 각각의 도수를 여러분이 곱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것들의 총합을 먼저 구해야 하실 거고요. 자, 그것들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나누어 주느냐? 바로 도수의 총합으로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 자, 평균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균이라는 것,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죠? 바로 이겁니다. 자,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대표값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주어진 자료들의 값들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을요. 딱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대표값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배웠던 평균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명의 친구가 같이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친구들 중에 9명은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자, 그런데 딱 한 명의 친구는요, 1월 1일 날 우리 받았던 세뱃돈 여태까지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1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10명의 친구가 가진 돈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10,000원이 되겠죠. 자, 이 10,000원이라는 게 그렇다면 10명의 친구가 모두 다 10,000원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무려 9명이나 되는 친구가 돈이 없거든요. 딱 한 명만 1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본다면 평균이 과연 그 1만 원이라는 평균이 이 10명이 가진 돈들에 대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값이라는 것, 우리 평균만으로 만족했으면 여기서 끝 났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더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해요.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소개드릴 대표값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앙값이다라고 하는 건요, 선생님 처음에 개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자, 중앙에 있는 값.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값들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는 게 아마 보기가 편할 텐데요. 그렇게 나타내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장 쉬운 수 해보자. 1, 2, 3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냈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2가 되겠죠. 바로 이 2가 중앙값이 된다. 이런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딱 중앙에 있는 것이 한 개의 숫자만 되도록 자료가 늘 홀수계로 주어지느냐? 또 그건 그렇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짝수계로 나타내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때는 여기서 가운데 봤더니 가운데 있는 수가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는요, 중앙값이 2와 3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2와 3의 평균이 되는 2.5를요, 여러분이 중앙값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경우, 홀수계가 있는 경우와 짝수계가 있는 경우에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늘 이렇게 작은 개수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n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럴 때는 몇 번째 있는 것이 중앙값이 되느냐, 그걸 좀 정리하면 좋을 텐데 아주 쉽게 여기서 우리가 찾은 걸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맞도록 이 값을 1, 2, 3으로 줬었는데요. 자, 그럼 본다면 3하고 2가 이제 3개라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2를 어떻게 정하시면 되느냐 하면요. 맨 끝에 나와 있는 이 자료의 개수 있죠. 이 자료의 개수보다 한 개만 더 높여서요. 4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뭘로 나누어 주시느냐? 딱 2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값이 바로 이렇게 2가 나오죠. 자, 여기 나온 2라는 것이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n개의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n에다가 한 개만 더 더해서요. 자, 그것을 2로 나눈 바로 그때의 수가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 자, 지금 2분의 n 플러스 1번째라고 하는 것은요. 자료가 몇 개 있을 때입니까? 바로 홀수계 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중앙값의 번째수라는 거. 자, 짝수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짝수계가 되면요. 여기서 또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2라고 하는 건요. 자료의 총 개수를요. 2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 나누기 2 하게 되시면 바로 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번 딱 한 번만 더 가게 되시면 그 다음번에 있는 것이 바로 중앙값의 두 값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자, n번째라고 한다면요. 그 n번째에 2로 나눈 번째의 수와 자, 그 다음에 아까 구한 요 수에서요. 딱 한 개만 더 더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온 수, 요 둘을요. 뭘 구해야 된다? 자, 요 둘 사이에 평균을 우리가 구해내게 되시면 이것이 바로 짝수계의 별량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이 중앙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홀수계와 짝수계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 중앙값 찾는 방법으로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평균과 중앙값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내친 김에 선생님이 마지막 한 개 더 마저 소개하고 예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요.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요. 최고로 빈도수가 높은 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바로
최빈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게 되면 뭐 1, 1, 1, 2, 2, 3 이렇게 6개의 변량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1이 3번이고요. 2가 2번이고 3이 1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최빈값은 바로 누가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온 1이 최빈값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